2019년 1월 30일 400여 명의 예비역 장성들이 현 정부의 국방 및 안보 정책에 반대하는 대수장,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을 결성했습니다. 이분들이 이 같은 모임을 결성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분들은 국가 안위 측면에서 모임을 결성했다고 하지만은 본인들의 기득권 유지 차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난 70년과 마찬가지로 한미관계, 미국 의존적인 한미관계를 유지하고 남북한 간의 긴장을 유지함으로 인해 가지고 본인들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발상 차원으로 보입니다. 왜 그처럼 생각할 수 있냐면은 1950년대 당시 체결된 한미동맹으로 인해서 한국군은 군 차원에서 보면, 연합작전 측면에서 보면 좀 차원 낮은 일을 하고 미군이 차원 높은 일을 한 거죠. 예를 들면은 한미연합사령부 차원에서의 상군 합동작전을 계획 수립한다든가, 공군 구성군사령부, 육군 또는 해군 구성군사령부에서 지상 해상작전을 계획 수립하는 차원 높은 문제는 미군들이 담당하고, 한국군은 공군 같으면 비행기 조정하고, 육군은 야전부대에서 이 몸으로 떼어오는 일을 하고, 해군은 함정을 운영하는 이러한 일을 하면서 군에서 높이 성장을 한 거고,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만이 한국군에서 고위직으로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군 차원에서 현역으로 있을 당시에 계획 수립이라든가 차원 높은 경험은 해보지 못한 거고, 그런 차원에서 높은 계획까지 되신 건데, 이분들은 마찬가지로 후배들도 본인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패턴의 일을 하면서 높이 올라갈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국가 안보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결국에 가서는 높이 올라가면은 높은 차원의 일을 해야 되는데, 미국의 경우는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경우, 특히 예를 들면 소령까지는 문제가 없지만은 중령 이상의 계급이 되면은, 계급으로 승진하고자 하는 경우는 각군본부, 합참, 국방부와 같은 계획 수립 분야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근무하려면은 각군대학교원이 그러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한 학교 기관에 들어가려면은 평소부터 끊임없이 전쟁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토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같은 사람들만이 군에서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고 어떤 단순한 작업을 하면서 높이 올라가는 그러한 패턴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국가 이익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제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어떤 국방개혁이라든가 이것은 지난 70년 동안 이처럼 잘못된 한국군의 구조를 바꾸겠다는 거고, 결국에 가서는 군의 높은 직위로 올라갈 사람들은 적정 자격을 구비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 같은 측면에서 전사권 전환이라든가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것인데, 이것이 한국군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매도하는 것,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국가 안보 측면에서 생각해야 할 예비역 장성분들이 국익이 아니고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노력한다는 박사님의 주장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을 이해하시려면은 육해공군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나름의 정체성과 이익을 추구하면서 행동하는 행위자라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은 모두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혹자는 신부님, 목사님, 법사님은 본인의 이익이 아니고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잘못이죠. 왜냐면은 성직자라는 것은 성스럽게 사는 것이 본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성직자인 거죠. 그래서 혹자는 미술을 하고, 혹자는 정치적 활동을 하고, 하나님의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육해공군 장교는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군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제 정치에서 보면 유명한 책에 알렉산더 웬트라는 사람이 쓴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특정 조직이 어떤 독특한 이익을 추구하고자 할 때 구비해야 할 조건이 몇 가지, 한 3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3가지 조건을 육해공군은 정확히 충족을 해요. 여기서 보듯이 육해공군의 장교들은, 그 사람들은
본인이 국방부 합참 어디서 얘기할 때 자군을 대변하고 자신의 그 군의 이익을 대변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알렉산더 웬티의 관점뿐만 아니라 미국의 유명한 랜드 연구소의 연구원 칼 빌더가 있는데 칼 빌더가 마스크스 오브 워라는 책을 썼어요. 그게 전쟁의 가면이라는 책인데 거기서도 보면은 육해공고는 결국에 가서 국가 민족이 어떻고 많은 얘기를 하지만은 이것이 자군에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군에 보다 많은 예산과 자원이 할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그 대수장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예비역 장성들인데 이분들은 육군에서 30년, 공군에서 30몇 년 뭐 이렇게 근무하신 분들이죠. 그분들은 현역으로 있을 당시에 육군의 이익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외쳤던 분이죠. 특히 이제 대수장의 주축이 되는 분들이 육군 분들인데 현역에 있을 당시 한국군을 육군 중심의 군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고 육군이 지난 70년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계속 한국군을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죠. 그러한 분들이 지금 국가 민족이 어떻고 얘기할 때 좀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이고 결국에 가서는 그러한 주장 자체도 본인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더 합당할 겁니다. 냉전 당시의 한미 관계와 남북 관계 지속을 통해 기득권 유지를 추구한다는 부분을 보다 상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한국군은 다른 나라군하고 아주 달라요. 한국군은 일제 36년을 거쳤고 그 이전에는 현대화된 군이 없었고 현대화된 군이라는 것이 해방 이후에 생겼는데 특히도 6.25 이후에 정착된 거죠. 보면은 6.25 이후에 한미 동맹을 체결하면서 미국이 한미 간의 임무와 역할을 갖다 분담을 했죠. 육해공군, 공중, 지상, 해상에서의 전쟁을 어떤 통합해서 조화를 이루는 문제, 합동전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미군이 주도하는 것을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주도한다는 것은 결국에서 계획 수립의 문제인데 미군이 합동전, 공중전, 해전을 주도하다 보니까 연합사령부에서의 계획 수립을 미군이 담당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공군 구성군사령부, 해상 구성군사령부에서의 계획 수립 문제를 미군이 담당하고 특히 이제 한국군은 지상전만을 주도하다 보니까 한미 상위 방위 조약을 체결하면서 한국군이 72만 명을 편성했는데 지상전을 한국군이 주도한다는 사실로 인해서 한국군은 육군 중심이 된 거고 특히 이제 그 당시 72만 중에 66만 천이 육군이고 공군은 16,500, 해군 12,500, 해병대 한 2만 8천여 명이 된 거죠. 이러한 구조를 갖다가 이분들은 계속 유지하기를 바라는 것이요. 구조 유지하려면은 한반도 전쟁을 과거와 마찬가지로 미군이 주도해야 되고 한국은 그 밑에서 지상전만을 주도하는 구조 이것을 계속 유지해야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 한미동맹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북한 위협을 가정하는 거고 북한 위협이 소멸되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남북 화해라든가 남북한 긴장 완화 이거는 결코 추구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북한 긴장이 없어지면은 한미동맹의 의미를 상실을 하고 한미동맹의 의미를 상실하는 경우 지상군 중심의 전력 건설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향후에도 계속 추구해야 되겠다는 그 관점인 거죠. 이분들은 전작권을 전환하거나 남북 교류 활성화가 적화 통일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방을 대거 약화시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지금 기존의 구조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은 특히 낮은 수준의 일을 하면서 계속 높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 한국 안보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바꾸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많은 선각자를 포함해서 오늘날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것이 어떤 전자권 전환을 추구하는 것이고 전자권 전환 측면에서 국방개혁을 하는 것인데 이러한 노력을 군을 악화시키는 행위, 적화 통일을 시키는 행위로 간주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 이미 잘 알려진 바처럼 미국은 전자권을 전환한 이후에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통일 이후에도
가능한 한 장기간 동안 한반도에 미군을 주둔시키겠다는 것이죠. 지구상 최강의 군대인 미군이 한반도에 있는데 사실 북한 위협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고, 그러한 와중에서 우리가 그 전작권 전환 국방개혁을 통해 가지고 군을 보다 더 튼튼히 하겠다는 어떤 그 한국군이 정상적인 군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은 국익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것이죠. 근데 이분들은 마치 이러한 것들이 잘못된 것이냐, 어떤 저항의 수단으로 한국 내부의 어떤 그 많은 사람들의 인식을 갖다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들은 대부분들이 6.25 전쟁의 악몽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아닐지언정 또는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의 그 참혹한 6.25 전쟁에 대한 기억을 통해서 그 6.25 전쟁의 악몽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적화 통일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매우 두려움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분들은 실제와 다르게 뭐 전작권을 전환한다든가 국방개혁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적화 통일로 유도하는 길이라는 그러한 것을 강조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난 70년간의 한미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끔 한국이 끊임없이 미군 의존적인 군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분들의 주장대로 냉전 당시와 같은 남북 관계, 한미 관계를 유지하면 무슨 문제가 있나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첫째는 한반도에서 미국이 추구하는 거하고 한국이 추구하는 것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겠죠. 냉전 당시에는 한반도에서 미국과 한국이 추구하는 것이 유사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추구하는 것이 다른데, 한국이 추구해야 할 이익을 제대로 추구하지 못하고 미국이 추구하는 행위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을 갖다가 학문적으로 연루라고 하는데, 오늘날 냉전 당시에 보면은 한국은 북한에 의한 적화 통일을 갖다가 두려워했고, 미국은 소련의 남짐을 갖다 우려했죠. 그렇지만은 소련의 남짐을 저지하고 북한군에 의한 적화 통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은 휴전선 부근에서 북한군을 갖다 막는 거였죠. 그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한반도에서 미국이 추구하는 것은 중국이 아태지역으로 뻗어나가는, 팽창하는 것을 저지하는 것인 반면에 한국은 아직도 북한에 의한 적화 통일을 갖다가 막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적화 통일 방지 측면에서 북한군이 휴전선 부근으로 남진하는 것을 막는 데 관심이 있는 반면에 중국이 그 태평양 지역에 있는 해군 기지를 통해서 이제 아태 지역으로 진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한 진출 저지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진출은 휴전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미국과 한국이 오늘날 한반도에서 추구하는 정치적 목표뿐만 아니라 군사적 목표가 이와 같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70년과 마찬가지로 한국군이 미군의 작전 지휘를 받게 되면, 작전 통제를 받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추구하는 이익 있죠? 그 이익에 한국이 동참하는 그러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경우가 사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한반도에 2016년도에 사드가 배치됐을 때 미국과 중국의 학자들은 이것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 거고, 그런데 이제 혹자는 이것이 북한을 겨냥했다고 해서 배치했습니다만은 배치 결과는 중국의 엄청난 보복으로 나타났죠. 그처럼 보복이 있었던 것은 미중 패권 경쟁에 한국이 연루됐기 때문에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미국의 지휘를 받다 보니까 미국이 하자는 대로 쫓아가지 않을 수 없었던 측면이 있었던 거죠. 또 마찬가지로 지난 70년처럼 우리가 한미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지난 70년간의 한미 관계는 특히 군으로 따지면 육군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구조를 유지해가지고는 독도라든가 이오도 같은 데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비할 수가 없어요. 한미동맹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북한 위협에 대비한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보면은 독도하고 이오도에서 일본하고 중국과 우리가 그 갈등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갈등은 지상군으로 대비할 수가 없는 거죠.
해군군을 대비해야 되는데 지난 70년 동안 전력 건설을 그런 식으로 전력 건설해 가지고는 지상군 중심으로 건설해야 되는 것이고 이는 국가가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기에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죠.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